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윤호님, 유재석. 그런데 유퀴즈와 런닝맨 등의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먹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윤호님은 정말 아주 잘 먹습니다. 방송인 걸 감안하더라도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라면, 빵 등 가리는 거 없이 먹방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유재석님은 슈트핏의 정석이라 불릴 만큼 슬림한 체형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윤호님은 그렇게 잘 먹고도 슬림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그게 다일까요? 그의 날씬한 몸매 유지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윤호님이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자신이 하루 동안 먹는 칼로리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통통이로 사랑을 받던 조세호님과 윤호님은 유퀴즈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많이 먹은 날은 집에 가서 저녁 잘 안 먹어요. 저녁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식습관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유재석님은 과식한 날에는 다음날 끼니를 거르거나 간단한 쉐이크 한 잔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통이들은 점심을 과하게 먹어도 저녁은 저녁대로 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식까지 먹습니다. 하루 3끼 다 먹으면 살쪄요. 다이어트 사이에서 유명한 김사랑씨의 명언입니다. 김사랑씨는 하루 2끼만 먹고 야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3끼 다 먹으면 진짜 살찔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루 3끼를 하루에 섭취해야 할 칼로리 내에서 먹으면 살 안 찝니다. 그런데 하루 3끼 다 먹으면 하루 적정 칼로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니 살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당시 조세호님이 점심을 거하게 먹고 저녁도 많이 먹어 계속 살쪘던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 조세호님이 통통이에서 뚱뚱이가 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야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재석님은 야식을 잘 안 먹는다고 말하고 조세호님은 자신은 야식을 거의 매일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재석님과 조세호님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야식은 먹으면 그 시간에 또 먹고 싶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 시간이 되면 그게 습관이라는 거죠. 윤호님은 야식을 먹는 게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야식 먹는 건 습관입니다. 내가 비만인데 야식 먹는 습관이 있다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게 야식입니다. 살 안 찌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배고파서 야식을 먹는 습관에서 약간의 공복을 견디는 습관으로 말입니다. 야식이 그렇게 안 좋을까요? 야식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찔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생활 특성상 저녁을 밤늦게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야식을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체중 관리에는 먹는 시간과 먹는 양 둘 다 중요하지만 하루 전체 칼로리보다 절대적으로 적게 먹는다면 밤 10시에 먹든 11시에 먹든 살은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봐요. 정말 불가피하게 야식을 드시는 분보다 저녁 먹고 야식도 먹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결국 밤에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밤에도 먹어서 살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고파서 드시나요? 아닐 것입니다. 배가 안 고픈데 안 먹으면 허전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뭘 먹고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자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갑니다. 그럼 그 다음날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도 찌뿌둥하고 그게 반복되면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분 좋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고 기분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고 또 많이 먹고 이 양 많이 먹었으니 오늘까지만 먹자, 이런 식으로 과식하는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전혀 안 그렇고 배가 불러야 잠이 잘 온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10대, 20대 체력을 갖고 있거나 소화 기능이 좋고 기초대사량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버텨주지만 나이 먹으면 몸 상합니다. 그러다 역류성 식도염 오면 정말 고생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표준 체중에 가기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이라면 유재석님의 습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점심을 많이 먹으면 저녁을 간소하게 먹기. 둘째, 저녁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적게 먹기. 셋째, 야식은 먹지 않기. 그런데 살은 꼭 빼야 할까요? 난 이대로에 내가 좋은데 왜 살을 꼭 빼야 하냐고요? 빼야 됩니다. 특히 비만, 고도비만 범위에 있다면 더더욱 빼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을 빼는 건 내가 내 몸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살 빼는 건 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는 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재석님의 식습관을 나의 식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말이 쉽지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냐고요? 아는데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야식을 5일 먹었으면 4일로 줄이고, 그 다음 주는 3일로 줄이고, 그 다음 주는 이틀로 줄이고,
천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점점 안 먹는 게 습관이 되면 배고파도 안 먹어집니다. 식습관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야식을 안 먹었으면 오늘의 나도 안 먹을 수 있고 내일의 나도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참았는데 오늘의 나도 당연히 참을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렇다고 야식 먹은 날에 스스로를 너무 꾸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 다음날 한 끼 적게 먹으려고 신경 쓰시면 됩니다. 계속 시도하시면 됩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긴 날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날을 칭찬하며 울적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을 빼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꼬르륵. 자기 전 밤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식 초반에는 크게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아 룰룰랄라였는데 이제 어둠과 함께 배고픔이 올라와서 꼬르륵 소리와 함께 잠이 듭니다. 배는 왜 고파지는 걸까요? 이 소리의 근원은 어디일까? 소리의 비밀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지나고 위를 거쳐 음식물이 소화된다.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하고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소장과 대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위가 줄었다 늘었다 하며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한다. 위가 비어있을 때 위 속에 공기가 차 있는데 이 공기가 연동운동에 의해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다. 확실히 회복식에 와서 꼬르륵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푹 쉬고 있던 위가 다시 슬슬 작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복 상태에서도 줄었다 늘었다를 하며 운동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식이 들어가니 더 격렬한 연동 운동을 시작하여 꼬르륵 소리가 이전보다 세차게 들릴 것이다. 꼬르륵 소리가 주는 이로운 점이 많다는 걸 알기에 자기 전 꼬르륵 소리를 나는 즐긴다. 왜냐면 꼬르륵 소리는 장수 유전자 시로토닌을 불러내는 특별한 주문이기 때문이다. 시로토닌이란 노화와 수명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로서 질병 억제뿐 아니라 노화세포를 막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 몸에 잠들어 있는 시로토닌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은 소식이다. 그러니 우리는 응당 꼬르륵 거려야 한다. 나도 단식 전 넘치게 먹었다. 허기지고 싶지 않아서 우겨 넣으며 먹었다. 꼬르륵 소리 들은 적 없다. 먹는 것을 씌워본 적도 섭섭하게 먹은 것도 없다. 지금 단식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 내 몸에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폭력적인 식사였는지 이제는 알 수 있다. 소식해야 한다. 꼭꼭 씹어 먹어줘야 한다. 위장을 쉬게 해줘야 한다. 꼬르륵 소리를 당연하게 매일 들어야 한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내장지방이 연소되고 외모가 젊어지고 혈관이 젊어지며 온갖 질병이 예방되는 꼬르륵 소리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내일 아침 단식으로 저와 함께 꼬르륵 소리 듣기에 동참하세요. 생각보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젊어지는 소리 꼬르륵. 오늘 또 배를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어봅니다. 제가 한때 고도 비만인 시절에 단식을 할 때 블로그에 썼던 다이어트 일기입니다.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한 번 나면 하루 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 MC가 날씬한 비결과 제가 꼬르륵 소리를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첫째, 점심을 많이 먹었으면 저녁을 간소하게 먹기. 둘째, 저녁을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 적게 먹기. 셋째, 야식은 먹지 않기. 넷째, 꼬르륵 소리 듣고 젊어지기. 이 간단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생활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출렁거리는 뱃살을 이번 기회에 꼭 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38.2kg. 하지만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 같이 뱃살 뺍시다 라고 남겨주시며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정말 뱃살이 빠질 것입니다.